1번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존엄은 존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북한의 유엔 대사 김성이라는 사람이 다자토이라는 데서 줄줄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의 이른바 이 대사들, 이 외교관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뭐 유엔에 가서도 만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일본의 특파원할 때도 그때도 이제 북한 외교관들을 오다 가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저렇게 능력 있고 괜찮아도 이건 끝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본은 없다라는 책에도 썼었습니다만, 교토에 갔을 때 북한에서 이제 교토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면 북한 대사들이 많이 와요. 북한의 외교관들이. 근데 이 북한 외교관들이 여러분 제일 허겁지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이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먼저 이 회의장 그 뒤에 이렇게 커피잔 놓고요. 이 커피통 이렇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들통 같은 거여서 이렇게 눌러서 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북한 외교관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그냥 찰랑찰랑하게 그걸 담아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한 10잔쯤 마셔요. 그들에게 커피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절실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커피 잔에서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팽개치는 이 북한 외교관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얼굴도 참 잘생기고 좀 찌들찌들한 이 낡은 양복 빼놓고, 만약에 정말 때 빼고 광내고 그랬으면은 대한민국의 이 강경화 밑에 있는 찌질이 외교관은 저리 갈 정도로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밑에 있으면 끝장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북한의 유엔 대사인 김성이라는 사람이 어저께 이제 유엔 연설한 거를 일부러 이제 제가 봤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서 제 가슴이 더 아팠던 게, 그 능력 있고 영어 잘하고 토론 잘하던 북한 외교관이 그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막 뛰어들어갖고 막 커피 막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저께 얘기한 걸 이렇게 보니까 영어도 잘 썼고 또 거기다가 참 표현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나 뭡니까? 이 사람은 김정은의 꼭두가시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노르개고, 김정은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문재인이가 주사파의 도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화려한 변신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포기할 수 없다. 화려한 변신을 위해서, 화려한 변신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북한의 모든 겁니다. 여기서 존엄이라는 건 핵무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 김정은은 절대로 존엄을 포기 못한다. 핵무기를 포기 못한다는 얘기를 만천하에 아주 유려한 문장과 아주 조직적인 자신들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문재인이가 알아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의 세금으로 그 호화로운 유엔 관저에서 있으면서 아주 유엔 대사 하면은 이게 급이 거의 제1급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대사는요, 우리나라 뭐 미국 대사, 4강 대사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서 이 축내고 있는 유엔 대사가 과연 이 김성 북한 주 유엔 대사의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포트를 청와대에 올렸을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밥값 안 하는 대한민국 외교관입니다. 자, 네, 우리 잠깐만요. 네, 이거 금방금방 읽어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우리 제임스 김님께서 슈퍼챗으로 커피 한 잔 아주 이렇게 보내시면서 슈퍼챗 쏘아주셨어요. 오늘 제임스 김님은 우리 아주 열렬한 뭐라고 할까요? 동지예요. 그리고 제임스 김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제임스 김님, 저는 커피 집에서 열심히 마시고 있고 밖에 나가면 맥도날드, 노브랜드 이런 데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 우리 무명 배우님께서 멤버십 가입 버튼이 왜 안 보이죠? 구독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바로서기님께서도 안철수 얘기를 하시면서 박근혜와 문재인을 동급으로 땡처리하지 마라. 그건 저도 반대합니다. 네. 박근혜는 무능했지만 문재인은 사악합니다, 여러분. 네. 자, 바로서기님께서 태영호 의원이 차기 대통령 감인 듯.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바로서기님. 네, 짱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점령국의 그 황제가 너무 똑똑해요. 그럼 로마 황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메르켈이 동독 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된 대한민국에 뭐 대통령으로서 저는 태용호도 기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그레이스 K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두들 평온한 추석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김성희. 여기서 이제 여러분, 화려한 변신을 위해서 우리는 존엄을 포기할 수 없다. 이 화려한 변신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정은아, 여기 봐봐. 응? 싱가포르 멋지지? 그러면 네가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 트럼프 우리 그룹부터 북한에 들어가지고 디벨로핑하고 북한 막 택지 개발하고 호텔 짓고 이러면서 이 싱가포르처럼 해줄게. 그러면 너는 네 권리 또는 네 이 뭐 저기 권한 계속 권력 이렇게 가지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네가 지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화려한 변신을 해. 핵무기만 포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뚱한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김정은이 그날 이제 대망신을 당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때 이제 김정은은 깨달은 겁니다. 이 화려한 변신이라는 게 했다가는 나는 말하자면은 날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김정은과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의 딜레마였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고깃국에 이밥을 쌀밥을 먹이게 하는 게 그렇게 평생 소원이라고 이 이야기를 인민에겐 하지만 만약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 인민들이 이런 북한을 참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고 있는데 즉 통일 독일의 동독하고 똑같은 짓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도 국민들이 그 당시에 너무 놀랬던 게 동독에서 막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게 처음에는 동독에서 무슨 다른 생활에 무슨 데모인 줄 알았는데 통일을 하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또 서독을 보면서 오랫동안 와 정말 못 살겠다 이러면서 통일을 외치게 됐는데 아마도 북한은 최빈국이기 때문에 통일을 더 빨리 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이게 두렵고 이걸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문재인이가 돈을 처바르고 아무리 문재인이가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날이 바로 김정은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시키려면은 김정은을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문재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북한 유엔 대사 김성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거는 영국의 전략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문재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 공산주의, 자본주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당연한 상식인 겁니다. 문재인과 주사파만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엔에서 얘기를 하는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요?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을 시키자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량을 베풀고 이 사람이 죽어도 월북자로 만들고 박왕자씨 때문에 남북 이게 흐트러졌다고 하면서 박왕자에 대해서 나쁜 X라고 하면서 욕설을 올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성희라는 유엔 주재 대사가
바로 김정은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핵무기 포기 안 해. 그리고 언젠가는 남한을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너무 실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추석 때 고향에 가시거나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막 전화를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석 때 못 가게 하는 거 이거 문재인 정권의 이 음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모이면 막 전달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의 이야기가 말하자면 설득력을 갖게 되니까 문재인에다가 추미애에다가 조국에다가 월북자 만들기에다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로서 얼마든지 저 대깨문들을 깨부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를 핑계 대갖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문재인이가 이번 추석에 뭐라고 메시지를 했는지 정말 아까 저보고 개그 본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개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참 이제 뭐 그때는 뭐 가볍게 데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데이트하던 남자들마다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여우가 난 너를 만나면 너무 웃겨.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웃기냐. 그게 이제 저의 패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 3, 4년 후에 이 니체를 읽으니까 니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자는 자기를 울리는 여자를 못 잊고 여자는 자기를 웃기는 남자를 못 잊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남자들을 웃길 게 아니라 울렸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진짜 문재인이가 오늘 아침에 우리를 웃기고 울렸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추석 메시지를 정수기하고 같이 내면서 추석 메시지가 뭐냐.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은 돌아올 겁니다. 이것도 유엔 김성 대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가 날아가는 날이에요. 문재인이가 날아가고 정수기가 날아가고 그러면 평범하고 소중한 날이 이 대한민국에 옵니다. 유엔 북한 대사 김성이 김정은이 입을 빌려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을 준비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말을 문재인에게 꽂아주는 것처럼 문재인이도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이 하나님이 빙의가 됐는지 지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날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날이 바로 저 문재인의 주사파 일당을 날려버리는 날인 겁니다. 최고 존엄은 존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문재인이 귀에 쏙 박히고 그리고 그런 문재인을 달림을 영창으로 정수기도 같이 커플로 해가지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소중하고 평범한 우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기운 내세요. 네.